첫 번째 이 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었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녀석 이거는 뭐 고정된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은 고정된 질량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고정된 질량. 그러니까 질량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자, 고정된 질량으로 표현하고요. 고정된 질량이 됐단 말 자체는 아까 뭐였습니까? 보존된다 그랬습니다. 보존되고요. 질량의 양에 대한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겠는데 물론 보존된다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갖고 나오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존된다라는 말 자체에서 질량이 에너지화 될 때 사용되는 핵반응이 있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질량 에너지라고 합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이 에너지로 변화를 하게 되는 바로 이 핵반응, 이 핵반응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당연히 우리 뭐한다? 무시합니다.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에서 고정된 질량은 단지 그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질량이 에너지로 변할 때 발생하는 이 핵반응 자체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녀석 자체를 수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질량이라고 M이라고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SIS라고 씁시다. M 시스템, 개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상수라는 뜻이죠. 이 말 자체가 뭐라고? 다시 말하면 DM.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뭐 질량의 변화율은 미분하면 얼마?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자체는 머릿속으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질량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보존되었다라는 말이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폐계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위라고 하는 녀석과의 상호작용이라 했잖아요. 이제 주위가 어떤 상호작용을 합니다. 주위가 만약에 시스템에 순수한 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힘, F를 가할 경우 주위가 시스템에다가 어떤 순수한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볼게요. 그럼 개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본다면 이 개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외부에서 주위에서 이 개에다 뭐 F라는 힘을 순수하게 딱 가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가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개, 그죠? 에 있는 모든 물체, 입차가 또 뭐야? 모든 물체 또는 뭐 입자들의 모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움직여야겠죠? 누가 나오십니까? 뉴턴 형님이 튀어나오셔야 돼요. 움직이는 물체는 반드시 뉴턴 형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뭐죠? 운동 몇 법칙? 제2법칙에 의하여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의하여 가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가속을 한단 말은 뭐가 됩니까? A가 발생한다는 거죠.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자체를 잘 기억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 아이디어 자체를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여기서 선생님 요거 얘기한 거 요거 이 앞에 우리가 뭐 배웠냐면 물질도함수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물질도함수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고 뭘 함에 있어서 막 칠판에 필기를 하다가도 막 수시로 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를 보면서 지나간 것도 생각하는 거니까요.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다시 되돌아와서 합니다. 자, 물질도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이 DTD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뭡니까? 이 DT에다 얼마 돼? 물질도함수 D라고 하는 미분한 녀석이 얼마란 뜻입니까? 0이란 뜻이에요. 자, 뭐죠? 조그마한 요소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M이라고 하는 질량 자체는 로 V였죠. 그러니까 로인데 얼마죠? dV. 왜? dm이니까. dm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0이죠. 부피에 대한 어떤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물질 도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F 이퀄 MA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 이퀄 얼마? MA라고 써줘야 되겠죠. MA라고 써주는 것이고 발생하는데 이 F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가 돼? 벡터량이죠. 자, 벡터량이고 A도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도 벡터가 돼야 됩니다. 벡터인데 이거 스칼라니까요. 자, 벡터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녀석을 표현한다면 M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M이라고 하는 건 질량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뭐 특별하게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M이라고 써주고 A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dV에다 얼마 되죠? 바로 dt가 되겠죠. 이 V는 속도 V가 됩니다. dV, dt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고 이 말 자체는 당연히 벡터량이 되니까 여기가 지금 벡터죠. 속도 벡터. 그리고
이거는 스칼라 값이니까 안으로 기어 들어가도 돼. 자, 이렇게 되고 얼마 됩니까? MV가 되죠. 자, 이거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리를 기본적으로 배운 학생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가 됩니다. 자, MV가 뭡니까? 운동량이죠. 자, MV는 운동량이에요. 운동량인데 V라고 하는 병진 운동에 관련된 속도니까 선형 운동량입니다. 자, 선형 운동량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양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F = MA라고 하는 녀석도 이 안에서 다 적용되어져야 되겠죠. 움직이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뭐를 볼 것이냐 하면 세 번째로 어떤 개가 하나 있다라고 쳤을 때 이 개가 있는데요. 이 개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개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요 상태에다가 어디에 뭐 중심이 하나 있겠죠. 만약에 밀도가 균질하다고 친다면 이 무게중심 같은 게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중심이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잘 그려지는데 오른쪽이 잘 안 되네. 자, 이렇게 됐다 했을 때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무게중심 또는 뭐 질량중심 또는 뭐 도심점이라고 하겠죠. 앞에서 선생님 도심점 얘기 잠시 했었습니다.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도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순수한 힘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뱅 돌게 돼 있죠. 어떤 질량중심 중심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뭐가 됩니까? 회전력이 발생할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한다고 친다면 주위가 시스템의 질량 중심에 자, 순수한 모멘트. 여러 가지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 힘, 순수하다 보면 이노상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순수 얼마 모멘트. 순수 모멘트 M을 가할 경우 가한다면 당연히 뭐 되죠? 회전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주위가 시스템의 질량 중심에 대해서 만약에 순수 모멘트 M을 갖다가 우리가 가한다고 친다면 당근 뭐 회전 효과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거예요. 자, 이 순수 모멘트 M을 갖다 가했다는 말은 이 순수 모멘트 M은 뭘 뜻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하기도 했고 추후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뭡니까? 이게 회전하는 힘이에요. 힘 F는 F인데 회전하는 것에 관련된 건 전부 다 모멘트란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 토크라고 하죠. 자, 토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순수 모멘트 M을 가한 다음에 회전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회전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뭡니까?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M이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돼요? 이 모멘트는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이냐면 바로 DH가 됩니다. H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냐면 여기서 각운동량이에요. 각운동량인데 우리가 어떤 입자계가 있다 그러면 입자가 이 안에서 한두 개가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잖아.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입자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각자 입자계에서 나오는 운동량을 다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H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어떻게도 표현하냐 하면 H는 시그마 합이죠. 뭐의 합입니까? 각 운동량의 합이에요. 각 운동량은 뭡니까? 요거 L이라고 하는 녀석은 외우세요. 자, L 이꼴은 뭐냐면 R 크로스 P가 됩니다. 각 운동량이에요. 자, 일반 물리학을 제대로 들으면 정확하게 왜 이런 형식이 나오는지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 L 이꼴 뭐다? R 크로스 P가 됩니다. 자, R 크로스 P가 되는데 이 P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면 아까 했죠? 운동량 MV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녀석들을 다 모은다는 거는 아주 작은 미소량을 모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R이라고 하는 놈에다 크로스에다가 MV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녀석은 다른 말로 하면 이 V라고 하는 녀석 말고 M이라고 하는 것이 미소량이지 다 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에다 뭐라고 쓴다? R 크로스에다 V라고 쓰고요. 뒤쪽에 나온 녀석은 얼마? DM 이렇게 해서 작은 어떤 미소량에 대한 부분을 다 모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친다면 이 M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DH에다 얼마 돼? DT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 녀석은 보겠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녀석은 DH, DT라고 하는 녀석은요. 바로 지금 본 것처럼 DT에다
다음에 시그마 R 크로스 그죠? V에다가 얼마? DM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그냥 이제 식 자체를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약간 다르게 한번 변형을 선생님 해볼게요. 뭘 하려고 하냐면 이 토크라고 하는 녀석 자체,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인 법칙은 말이야. 그 항상 이게 쌍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가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어떻게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것이고 쿼크라고 하는 것도 업다운처럼 어떻게 어떤 쿼크에서 반 쿼크가 있대 반 입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언제나 항상 쌍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움직인다면 앞으로 가는 걸 우리는 병진이라고 하지.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병진 운동은 앞뒤로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제자리에서 도는 거죠. 근데 회전과 병진은 둘 다 힘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세상의 모든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서로 뭐가 돼? 결합을 시키고 대응시킬 수 있는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병진이라고 하는 녀석 유체역학이지만 선생님이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어두도록 하세요. 이 병진이라고 하는 녀석과 뭐가 됩니까? 회전이라고 하는 이 운동 자체를 서로 결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선생님이 병진에 해당하는 모든 물리량이 있죠. 그 모든 물리량을 회전에 대한 물리량으로 다 해석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병진은 얼마 됩니까? 힘 F라고 force라고 쓴다면 회전에 관련된 건 뭐가 돼? 토크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대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진 운동에서 얘기하는 뭐가 됩니까?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한다면 회전 운동에서 대하는 속도는 뭐? 오메가 써서 각속도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앞에 유체에서 나왔던 걸로 따진다면 이거는 와도에 해당하니까 vorticity가 아니라 바로 각속도에 대한 개념을 써야 되겠죠. 그죠? angular velocity,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병진 운동에서 가속도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뭐? 우리는 A라고 쓰잖아요. 자, 여러분 회전 운동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속도를 우리는 뭘 쓰냐면 각가속도 알파를 쓴다는 거야. 그럼 병진 운동에서 쓰는 것 중에서 오늘 목이 왜 이렇게 가지? 병진 운동에서 쓰는 것 중에서 질량이라는 게 있지. M. 이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응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이 중요해요. 고체역학 할 때 쌤은 다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물리할 때도 쌤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되는 녀석이 회전에 뭐 하나 존재할 것입니다. 외워두도록 하세요. 이 질량의 정체는 뭐냐면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F = ma라고 쓸 때요.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쓸 때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정체가 내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나? 혹시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네. F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원인이에요. 원인이고 A라고 하는 녀석은 결과가 됩니다. 자, 결과가 되고요.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모든 물리법칙이 이렇게 나와요. 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과, 힘을 줬기 때문에 결과는 뭐가 나온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냐면 이 결과를 방해하는 요소예요. 자, 결과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결과를 방해한다는 말은 우리한테 뭐냐? 가속도가 잘 생기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멈춰져 있다. 더 이상 안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움직이도록이 아니라 가속도니까 이게 움직여서 나가는 걸 방해하니까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뜻이 뭡니까? 방해한다는 게 관성이죠. 그러니까 제자리 있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은 관성을 나타내는 질량이에요. 질량 자체가 매우 무거우면 제자리에서 안 움직이려고 한다는 건 힘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죠. 가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강하게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성에 관련된 부분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관성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 그러면 관성질량이에요. 보통 이걸 생략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놈도 뭐가 됩니까? 어떤 이런 요소를 만족하는 뭔가 관성에 관련된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항상 우리가 뭐예요? 회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 로테이션 회전이란 말이 들어가면 언제나 뭘 붙인다 그랬지? 모멘트라는 말을 붙인다 했어요. 회전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모멘트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토크는 뭡니까? 힘의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속도의 모멘트죠. 각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에 관련된 건 다 모멘트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 다 끝났죠. 힘에 관련된 녀석 말고 회전에 관련된 힘은 모멘트가 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같이 대응되는 녀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걸 뭐야? 관성에 관련된 회전의 힘이다 해서 뭐? 관성 모멘트라고 쓰는 거예요. 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성 모멘트 I라고 하는 녀석 자체 여러분 공학 공부하면서 많이 봤겠죠? 이거 관성 모멘트는 뭐라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선생님 얘기했죠? 회전을 방해하려는 요소예요. 알았습니까? 이것 자체를 우리는 뭐? 어떤 축이 있어야 되겠죠? 회전하려면. 그러면 임의의 축을 쌤이 X축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I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표현되어 있는 녀석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F = MA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우리가 뭐? 바로 지금 얘기하다시피 어디에 해당하는? F = MA가 어디에 해당한다면? 바로 병진 운동에 해당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회전 운동에 관련된 공식은 타우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돼? 이 M이라고 하는 건 I가 되겠죠. 그리고 얼마요? A는 뭐? 알파가 됩니다. 외워두세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F = MA는 타우 = I 알파로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 P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이거 얼마요? 2분의 1 얼마? mv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이 돼요. 그러면 이 녀석 자체를 뭐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각에다가 줘버리면 각운동량이 나오죠. 자,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각운동량 앞에서 L이라고 했죠.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녀석 그대로 쓴다면 얼마 돼? 2분의 1 얼마? m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돼요? I라고 쓸 수 있겠죠. 질량에 대한 부분이니까 I 얼마 됩니까? V라고 하는 녀석 오메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 자체를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녀석 자체는 L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까 뭐였어요? R 크로스 얼마? P였죠. L이라고 하는 것이 R 크로스 P였어요. 그럼 이 R 크로스 P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MV가 되죠. 자, 요걸 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접근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표현할 때요. R 크로스에다가 이게 그냥 평면상 이루면 어떻게 위쪽 부분을 생각 안 하면 크로스를 그냥 붙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쓸게요. R에다 얼마 됩니까? M에다가 V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우리가 뭐라 했죠? V라고 하는 녀석은 R 오메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일반 물리학에서 쓰는 것이고요. V는 어떻게 된다고? R이라고 하는 이 반지름에다 얼마 돼요? 오메가 각속도가 되는 거죠. 이걸 여기다가 일단 먼저 집어넣도록 할게요. 선생님 하는 거 잘 따라와. 중요한 얘기. 어디서 유체역학 할 때 이거 다 설명해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라고 머릿속에 빡빡 집어넣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R 얼마 됩니까? 에다가 V 대신 얼마 집어넣어? R 오메가. 이 모양 그대로 쓸게요. R 오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각운동량 L을 보니까 얼마 돼? 만약에 크로스를 일반 평면상에서 위쪽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 돼? R, M, 그 다음에 R,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 R 제곱 M 오메가 이렇게 돼요.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되냐면 L 각운동량은 MR 제곱 얼마야? 오메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표현돼요. 그런데 이 녀석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 여기서 I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I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냐라고 쳤을 때 여기 주어진 녀석에다 얼마 돼? L이라고 하는 녀석의 각운동량을 계산해서 표현한 녀석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우리가 뭘 쓸 수 있다는 거냐. 여기 모양을 봤을 때 여기 나오는 거죠. MR 제곱. 요거 있죠? MR 제곱. 요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I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I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타우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아까 각운동량에 대한 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우라고 하는 회전하는 것이 어떻게 돼? 아까 여기로 따지면 DL 얼마 됩니까? D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얼마예요? 이게 D 얼마 됩니까? I에다 얼마 돼? 이게 I 알파라고 하는 녀석 타우는 이게 I 알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녀석이 어떻게 된다고? 주어진 녀석의 포인트가 DT에다 얼마 된다고? DL인데 L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MR 제곱 오메가라고 쓰고 여기다 얼마 D라고 써버리면 잘 나오나 모르겠다. 이렇게 써버리면 MR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에다 얼마? DT에다 얼마 되죠? DW. 그러니까 DW가 D 오메가라고 쓸 수 있잖아. 이 오메가 각속도잖아요.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가속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MR 제곱 얼마 되죠? 여기 얼마?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식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I 알파인데 여기는 MR 제곱 알파니까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 바로 이 가운데 있는 I라고 하는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죠? MR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은 조그마한 부분에 만약에 관성 모멘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I라고 하는 녀석 어떻게 돼? DM에다 얼마? R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R 제곱 얼마? DM이에요. 그 전체 질량을 다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촉분해야 되겠죠. R 제곱 얼마? dm이 됩니다. 자, 이 형태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관성 모멘트 I가 되겠어요. 자, 이 I에 대한 형태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녀석을 포인트로 잡아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얼마? 이 아이디어 자체를 그대로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기 있는 내용까지 설명했고요.